만약에 이거를 여름부터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방류가 된다고 하면 네. 언제쯤 도달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방류. 근데 정확한 표현은 투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무단 방류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UN 해양법, 국제해양법을 볼 때 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이 오염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생태계라면 이건 어디로 가죠? 최소한 북태평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동안에서 미국 서안까지 기본적으로 약 10,000km 되거든요.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도까지 네.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이제 가라앉고 어디서 날아가는지. 물론 해류 생각하면은 뭐 이제 미국 갔다가 돌아온다, 4년이다, 5년이다, 뭐 10년이다 하지만 그건 이제 얕은 물 이야기고요. 그렇죠. 깊은 물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보면은 바닷물도 미국 파가 있고 중국 파가 있고 마치 냉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윗물은 미국으로 가고 아랫물 그러니까 깊은 물은 또 중국으로 가요. 그런데 그 윗물은 뭐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걸려서 오는데 그리고 또 가요. 크로스 난리를 또 만나게 되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께서 보시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길쭉한 그 뭐죠? 타원형으로. 그런데 그건 이제 얇은 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심 0에서 200m. 근데 깊은 물은 중국으로 갔다가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 통해서 제주군해 그리고 이제 대한해협 그리고 이제 동해 그리고 수가류로 빠져나가죠. 근데 그거는 한 6달 내에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괴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핑계가 있어서 그렇게 멀리 가지 않을 거야 하고 그냥 남북으로 470km, 동서로 250km 보고 3km 갔더니 그냥 별거 없더라 했는데 웬걸요? 바로 앞에, 코앞에서도 이게 그 오염된 물고기, 그러니까 광어 또는 우럭 이런 게 잡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서안에서도 참치가 잡히는 거예요. 오염돼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미국은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화로, 회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정말요?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네, 맞아요. 62kg 정도. 그러니까 보통 성인 남자 무게만큼 1년에 소비한다. 국민 1인당이요. 근데 미국은 회 안 먹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좀 무덤덤하달까. 백악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존 케리 기후 특사도 그렇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長장관도 그렇고 그냥 묵인하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거는 거기에도 70개 넘는 시민환경단체가 있는데 전부 다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거기도 똑같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식탁 걱정이 앞서는 것이고 특히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들 그렇죠. 그 심정은 정말 심각해요.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나 미국 어머니나 일본 어머니도. 그런데 그런 부분의 그 목소리가 우리가 모를 뿐이지 미국도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묵인했지만 시민 환경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심정이 다르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혼자 이렇게 외롭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하고도 또 일본 내 어머니들하고도 또 태평양 여러 나라 뭐 심지어 호주 뉴질랜드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연합해서 우리가 이 저지 운동을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먹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는 회 먹으면 안 되고 어디 저기 북유럽에서 오는 연어 아니면 그런 거만 먹어야 되고 이제 김이나 우리 이 인근에서 있는 소금도 못 먹고 고등어 김치찜 이런 거 잘 못 먹고 이런 그렇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주 들어요. 은갈치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 은갈치도 못 먹고. 왜냐하면 이제 제주가 우리로 치면은 그런 점에서는 아주 최전방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살려내 우리 바다부터 살려야죠. 예, 정말. 그 이제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기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운동의 첫 선봉에 섰다고 보시면 돼요. 지구 살리기하고 같이 할 겁니다. 든든합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깨끗하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 물을 왜 방류를 하냐. 그거 그냥 국내에서 쓰고 그거를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지. 그게 가장 맞는 말 같아요, 저는. 그런데요. 한 2달쯤 됐나요? 저는 5년 전부터 써왔거든요. 그 말을.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도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깨끗하다고 하니 저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 스가 총리 있잖아요. 네네, 지금 네네. 기시다 총리의 전임. 네, 그렇죠. 이 사람이 2년 전에 그 현장에 와가지고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 깨끗하게 된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물을 예, 맞아요. 흰장갑 끼고 보면서 희석시키면은 마실 수도 있을 만큼 외교적인 표현이죠. 네. 희석해서 마시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 하고 해서 좀 걱정했죠. 저는 진짜 마실까봐. 근데 역시 안 마셨더라고요. 네. 근데 마셨으면 이제 지금 병원에 있겠죠. 그쵸. 근데 며칠 전에는 영국 신사 교수님 오셔가지고 웨이드 앨리슨 교수란 분인데 처음에는 그 처리됐으면 마시겠다. 전부 다 정화됐고 삼중수소만 있으면 그냥 자신 있게 1리터 정도 마시겠다. 그래서 아마 어떤 직구준 기자가 왜 1리터만 드세요 했더니 생각하더니 100리터도 괜찮아 했다가 나중에는 처리한 거 그냥 알프스에서 그냥 받아 먹을래 했는데 네.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본인이 거기 가실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깨끗하다면 저는 그때 아주 좋은 영감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렇구나. 버리고 뭐 저기 모으고 됐다 안 됐다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도쿄전력 상수도관에 그냥 연결해 버리면은 버릴 필요 없이 바로 식수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아마 도쿄 시민이 그때는 들고 일어나겠죠. 지금은 조금 잠잠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반대인데요. 네. 거꾸로 후쿠시마 현민들, 어민들 그리고 도쿄 시민들 일어나라. 오직 바른 길만이 너와 나의 생명이다. 왜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이건. 버리는 건 바른 길 아니에요. 예, 이건 아니에요. 도쿄전력 상수도원은 제가 이제 농담이죠. 예,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아무도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제거해내든지 아니면 기다리면 또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게 그 방사성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에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삼중수소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핵이 하나 있고 양성자죠. 중성자 2개 있으면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도 이제 부자연스러울 때는 땀이 나죠. 그럼 똑같습니다. 땀이 나면서 하나를 버립니다. 버리는 게 뭘 버리냐면은 그 양성자는 플러스예요. 네네. 중성자는 없죠. 예. 그 전기가 없으니까 중성자, 우리 몸은 막 통과하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음양이 같이 있으면 또 중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요. 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요. 음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성적이잖아요. 중성자 안에 갇혀있던 그 여성스러운 전자가 어떤 계기만 되면 도망가죠. 그러면 이 중성자는 그 순간에 이제 양만 남죠. 그러니까 남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성자가 전에는 1개, 중성자 2개인지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가 되죠. 이게 양성자 개수가 화학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수소, 2번은 헬리움, 우리말로 헬륨이라고 하죠. 헬륨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자가 하나 나왔죠. 전기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이 땀도 흘렸으니까 베타가 나온다, 감마가 나온다. 그게 이제 방사선이고 그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서 삼중수소도 세슘 스트론보다는 덜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없애야 되는 거죠. 예, 없애야죠. 그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냥 없어지기를, 흩어지기를 또는 묽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굉장히 좀 더딘 반응이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한 12년 되면은 절반은 떨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고 당시하고 지금 하면은 이제 삼중수소는 절반으로 떨어졌죠. 네. 그런데 문제는 핵 연료가 조금 뜨끈해지면 또 생겨요. 예. 현재 진행. 어쨌든 간에 절반이 됐고 만약에 18년 더 기다리면 30년. 그렇죠. 30년이 딱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절반, 8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느낌이 없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18년만 더 기다리면은 좋은 일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늘 묻는 거죠. 이걸 왜 버리느냐? 이거는 일본이 태평양에 테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걸 막자. 그리고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만 할 게 아니고 일본 국민도, 호주 국민도, 뉴질랜드 국민도, 투발리도 다 끄집어내자. 이웃나라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시다 총리가 와가지고 한일 정상회의에서 시찰단 주고받은 그거 말고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꾸지람해야 됩니다. 당연한 그리고 거죠. 예. 양해를 구했어야 되고 왜냐면요 30년 전에 구소련이죠. 그때는 예. 소련이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되고 핵 잠수함이 한 1000톤쯤 되는 방사성 물질을 버리려다가 걸렸습니다. 네.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하고 일본 정부한테. 그래서 그때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30년 전인데요. 보리스 옐친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국제해양법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가가지고 그 법을 뜯어고쳤어요. 못 버리게. 그게 1000톤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는 그거의 1300배 물량을 가지고 그 같은 거울 앞에 섰는데 난 아니야. 이건 내연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괜찮아. 그렇지만 러시아가 했던 거는 나쁜 거였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묵묵부답 뭐 수습한 건이라고 해야 되죠.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아니 일반 시민도 그렇고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분노가 치우다 보니까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예. 거죠. 근데 누구라고 알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아 이거는 먹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는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내 아이들이 자라나는 내 환경의 문제인데. 네. 아니 그냥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분노가 막 일어나는 그런 느낌. 제가 그렇죠. 그랬었어요. 왜 이걸 버릴까? 그리고 왜 시킵니까? 더 이상 저장 용기 지을 땅이 없어. 땅이 왜 없냐? 야산도 있고 조금만 그렇죠. 벗어나. 그리고 귀한 곤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주민들 다 대피했잖아요. 예. 말을 또 바꾸더라고요. 땅은 보니까 있던데요? 라고 네. 도쿄전력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탱크를 지을 수 있죠? 좀 좋은 걸로 지어라. 왜냐면 탄소강으로 지으니까 우리 수도 녹물 나온 것처럼 막 뒤에서는 숨어 있는데 막 오염수가 녹물과 같이 흐르, 그거 말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지으면 되거든요. 18년, 30년, 300년도 갑니다. 잘 관리만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짓고 더 이상 버릴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땅이 없어서 더 못 짓는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유키야마노 사무총 다시 돌아가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정부 도쿄전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 사무총장 보기에는 오염수라고 생각됐나 봐요. 그래서 이 오염수를 자기 조국에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또 지진 나가지고 무너지면 방사성 오염수가 빠질 것이다. 그게 보고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버려라.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원자로 지금 다 으깨져 있잖아요. 예. 이제 재염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걸 무단 방류하기 시작하면 그냥 같이 버리면 되죠. 그럼 누가 365일 볼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밤에는 버리겠죠. 그런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도쿄전력이 숨기고 줄이고 뭐 저기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초국경이죠. 국경을 넘어갈 때는 그렇죠. 일본만의 게 아니고 태평양이 이 세계 시민일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마치 투기하는 것처럼 쓰레기 집화장처럼 방사성 폐기물을 137만 톤. 근데 정확히는 137 곱하기 2 곱하기 10.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만큼 또 오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곱하기 2가 되죠. 예. 그리고 또 이게 30년 동안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274만 톤이 되죠.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또 희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희석은 뭘로 해요? 그렇죠. 물로 하죠. 그 상수도로 할까요? 바닷물로 하죠. 바닷물로? 바닷물로 하는데 그 바닷물 자기네들이 버린 그 바닷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린 말이죠. 계산을 하면은 하루에 250톤이 되죠. 아까 30년 365일 하면은 지금 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하루에 125톤, 흘러나온 게 125톤, 250톤 곱하기 100 하면은 25,000 네. 톤이 되죠. 그래서 금방 간단한 계산. 25,000톤, 그 이제 올림픽 규격 수영장 10개예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체르노빌은 체르노빌은 방류를 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예 콘크리트로 봉합을 해버렸죠. 자기네가 안에서 해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로가 있고 아까처럼 이제 코끼리 대변처럼 쌓여있는데 그 밑에 그 당시 결사대라고 해야 되겠죠. 28명 들어가서 조국을 위해서 그냥 한 달 내에 전부 다 산화했죠. 일단 들어가면 이제 엄청난 방사설 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이틀 후에 그리고 이제 한 달 사이에 28명이 전부 산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일본이 그 사건 났을 때 사무라이 정신으로 들어가서 막아라 했는데 아니야. 우리 원자로는 그렇지 않아. 러시아 그 구식
하고 달라. 절대 녹을 리가 없어. 그래서 소금물도 안 넣을 거야 하는데 전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이라도 넣어서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원자로 사고 났었던 그 골든 타임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사고 나고 12시간 이내입니다. 그런데 12시간을 버텼어요. 다 놓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나마 또 콘크리트로 봉합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태평양에다가 아이고. 그 피해가 이제 세계 시민한테 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일본이 버리면은 중국이 버리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막아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 예.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만 1년이 딱 지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면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좀 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팩트TV 시청자 여러분, 지구 살리기 TV 여러분, 함께 이 부분은 싸워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걸려있고 앞으로 대대로 이 바다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공포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에게도 이런 그 좋은 연락들, 좋은 말씀들, 전자서신 많이 오거든요. 거기는 또 저를 격려하는 분들도 오히려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시간 갖고 좋은 말씀 드려서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팩트의 조은현이었습니다.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